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추진되면서 태안의 한 농어촌 체험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체험마을을 계속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면서 반지하 주택 등 취약 지역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대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61%까지 증가했고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도 44%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농어촌 체험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태안의 한 체험마을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태안 병술만 농어촌 체험마을. 숲속에서 캠핑을 즐기고 바지락 캐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체험마을은 성수기엔 하루 평균 700~800명이 찾을 정도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국 체험마을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이곳의 운영 주체는 안면읍 중장일리 주민들. 150여 가구가 해마다 수십만 원의 수익금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갖고 온 체험마을이 한순간 사라질까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충남도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자 간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체험마을 부지엔 골프장이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병술만 체험마을이 사라진다고 보면은 아닌 말로 주민들이 그동안에 이 수익적인 면에서나 이 생활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 혜택이 전혀 없다라고 보면은 좀 너무 심한 타격을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유지에 위치한 체험마을은 한동안 충남도에 토지 임대료를 내다 관련법 개정으로 현재는 변상금을 지급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사업자 측은 체험마을을 비우고 나가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은 어떻게든 체험마을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발지구 안이 안 되면 인근 도유지로 체험마을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보상적인 부분이 있고 아니면 캠핑장을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부지를 좀 옮겨가지고 지속적으로 캠핑장을 이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장 내년 3월 개발 사업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거를 그렇게 그냥 기업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냥 칼로 부수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과 또 병술만 어촌계와 함께 상생해서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안면도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순식간에 침수된 서울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네,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의 실태,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몇 계단 더 내려갑니다. 박종명 씨가 사는 반지하 방입니다. 이틀 전 밤새 쏟아진 비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박 씨 집에도 빗물이 들이찼습니다. 아니 자다 보니까 물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갔죠. 그래갖고 이제 막 퍼내고 그랬어요. 서둘러 주인집에서 양수기를 빌려 물을 퍼냈지만 젖은 집기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매트리스는 퉁퉁 불어 밟으면 물이 흐를 정도인데 오갈 곳 없는 박 씨는 어젯밤도 이곳에서 잠들었습니다. 구청에 접수한 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인 박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잘 때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내가 또 환자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내가 이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옆 골목에 또 다른 반지하 주택. 일가족 5명이 살던 이곳도 지난 비에 어김없이 잠겼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생때 같은 손녀들을 미리 대피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들려온 참사 소식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진료도 안 되지.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자고.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지. 예, 물. 완전히 잠겨서 여기도 저기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어린애들 있잖아요. 예, 은행에 다 이정을 다 대피다 지고. 큰일 날 뻔했다. 예. 가족이 살던 곳은 인천 부평에 있는 옛 주택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전형적인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그중에서도 임대료가 싼 지하 세대에는 취약계층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수 피해가 해마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이유입니다. 전에도 한 5년 전에도 한 번 있는 그 침수가 됐어요. 네.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비가 좀 많이 온다면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요. 대비를 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낮은 지대 탓도 있지만 주민들이 꼽은 침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 입구를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 맨 그냥 뭐 동사무소 가서 뭐 신고하러 가고 뭐 돈 맨날 피해는 보고 똥물은 계속 2년에 한 번씩 응? 이렇게 드롭을 쓰고 가서 돈백만서 타고 뭐하냐고 2, 3주 들어가는데.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침수는 곧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한밤중 같은 취약 시간대 침수 피해가 있을 경우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방범창 때문에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침수 전에 막는 게 최선이지만 지자체 수방 대책은 늘 제자리입니다. 이런 배수도 1년에 한 번씩 구에서 청소를 해주는데 청소도 많이 안 해요. 계속 민원을 넣어야 와서 한 번씩 하고 물이 역류가 되니까 배수가 물이 안 빠지니까 웬만하면 다 침수가 돼요. 그래서 이 배수 공사를 좀 다시 해줬으면 좋은데 그거를 구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영화 속에 등장하며 세계적인 조명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공간. 반지하 주택의 유래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0년대 방공호 역할의 지하실을 만들도록 건축법이 개정됐고 지방에서 상경한 저소득층이 이곳을 살림집으로 빌려 살았습니다. 이후 임대 수익을 위해 4층 제한에 걸리지 않는 반지하 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보금자리이자 안식처가 돼야 할 집. 하지만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11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도내 확진자는 모두 35,593명으로 하루 평균 5,085명 발생했습니다. 충남의 하루 확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지난 2월 말 5,000명대에 들어서 2만 명대까지 늘어났다가 4월 중순 5,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61%까지 증가했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도 43.7%로 올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3만 5,014명이며 이 가운데 1,015명이 숨졌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의 연일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은 지방하천정비의 국가 사업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 사항 등을 설명했는데요. 이 실장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사면유실과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15건과 주택 마당 침수 등 사유시설 3건 등 모두 18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면적은 벼 152.8헥타르, 콩 2.5헥타르, 수박 1.6헥타르 등 모두 161.3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는 잠정치로 실제 피해 면적은 더 넓을 것이라는 게 이 실장의 설명입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천 범람 우려로 청양군 비봉면 주민 34명이 전날 오후 7시 면사무소로 대피했지만 이날 오전 5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실장은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한 뒤 도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방하천 정비의 국가 사업화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국가하천은 비교적 잘 정비돼 있어 피해가 적다는 점을 전제한 뒤 인접한 곳에서 역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수 영향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 정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국가하천 정비율은 80% 이상인 반면 지방하천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비가 미진한 지방 하천 인근 지역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입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김태흠 지사가 이날 보령에서 열리는 지속가능발전 대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지방 하천 정비에 국가 사업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새벽 2시가 넘은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행 중이던 블랙박스 차량이 무언가와 부딪히면서 멈춰서는데요. 차와 부딪힌 건 도로 위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친 차와 사람. 밤 시간대 도로 위에서 사람을 마주친다면 그들을 피할 수 있는 운전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야간 보행자 사고 영상 이어서 보시죠. 지난 4월 저녁 9시경 서천의 한 도로. 가로등과 전조등만이 간신히 도로를 비추고 있는데요.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무언가 뛰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맞은편 아파트 입구 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였는데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운전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방어 운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홍성의 한 교차로 주행 중인 암행 순찰차 우측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1차로를 달리던 암행 순찰차가 급히 진로를 바꿔 추격에 나서는데요. 잠시 뒤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오토바이 중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전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군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충남 도서관에서는 우리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사진 기록전을 개최했습니다. 네,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진숙 권익보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1991년 8월 14일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수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입니다. 이에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전까지 민간에서 진행해오던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피해자를 기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충남도에서 사진 기록전을 마련했다고 하던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충남도는 제5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충남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사진 10편과 할머니들이 아파 작품 16점 등 총 26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극의 역사와 맞서 싸운 할머니들의 용기를 응원하기 위해 평화소녀상을 재현한 포토존과 할머니의 외침이라는 공간도 마련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이진숙 팀장이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